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가 2,427명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83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신정 차량기지의 부천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도시계획위원회 안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등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통합계획 적용단지의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 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해 시 포털 사이트에서 모집 공고문과 분담금, 토지 소유권 확보 현황과 회계감사 보고서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으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발생과 백신 접종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은평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요양시설 종사자 1명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6일까지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요양시설의 일부 입소자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지 않아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를 모두 검사했고 확진자 발생층은 동일 집단 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7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837명 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916명 발생 이후 6일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55.9%입니다. 양천 지역의 수건 사업인 신정 차량기지 이전,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이 내용이 빠지면서 결국에 사업이 물거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신정 차량기지를 경기도 부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다혜 기자, 서울시가 신정 차량기지를 부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의회에서 거론된 내용인데요. 이제 서울시 도시교통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그 신정 지선을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하고 또 신정 차량 기지도 이 부천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는 서울시가 이 신정 차량기지랑 방화 차량기지를 통합해서 이전하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용역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가 진행했던 거고요. 당초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을 통합 연장하고 또 신정 차량 기지와 방화 차량 기지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1년 이상 용역이 진행된 상황에서 자문회의 결과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결국 지하철 2호선만 단독으로 연장하고 신정 기지도 이전하는 이런 추가 대안을 서울시가 내놨고요. 여기서 경기도 부천시 대장지구가 이 사업 대상지로 거론된 겁니다. 서울시는 부천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두고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 차량 기지 이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관건일 텐데요. 자, 부천시 입장 어떻습니까? 네, 부천시 입장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부천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면서 조금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습니다. 대신에 부천시 의원을 통해서 이 자세한 내용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부천시는 그러니까 서로 이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뭐가 유리하냐, 그랬을 경우에 뭐 노선 하나가 더 들어오면 어떤 그 과정이 되냐, 뭐 이런 거를 서로가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어쨌든 발표에 뭐 들어가 있는 거, 요런 수준으로만 인지가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들어보니까 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은데 부천으로의 이전 가능성 높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확실한 건 지역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양천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올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이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위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지금 주민 불신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고 타 지자체와 논의 중이다라면서 좀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는데요. 용역이 사실 7월에서 9월로 또 다시 12월로 이렇게 연장된 만큼 올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논의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심다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 통합 기획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합니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했는데요. 이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 5명에서 9명의 위원을 선발해 구성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단지의 정비계획을 검토해 심의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 시행 인가 과정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포털에서 지역 주택조합 관련 정보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 운용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의 정보를 개별 카페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해 왔는데요. 서울시는 지역 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 포털을 통해 모집 공고문과 분담금, 토지 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제26회 구민의 날을 맞이하고 또 민선 7기 3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구민들의 생생한 현장과 은평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아서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코로나 관련 사진들이 있는데 모두 다 기억에 남지만 그중에서도 첫 백신 접종하기 위해서 그 백신을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이 많이 조심스럽고 기억에 남는 사진입니다. (6일) 부경대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부울경 언론학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변화와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 취재와 보도가 시작된 건 지난 1998년. 그 후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역 속에서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지역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지역 문화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지 역할을 하는 등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흐름 속에 지역 채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되면서 지역 채널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지역 방송 발전 지원은 지상파 방송에만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케이블 TV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촘촘히 담는 열린 창구로서 지역 채널 지역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6일 열린 부울경 언론학회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채널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MZ 세대들은 요즘 워낙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집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 등 이런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접목을 좀 시켜서 좀 전파력이 있는 MZ 세대를 조금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학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채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과 더욱 밀착하는 차별화된 채널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지역 커머스의 성장을 이끌고
이제는 지역성 구현에 장애가 되는 정부 규제의 철폐와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의 82%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밀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실 증축과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과밀학급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급당 20명 시대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교육청 전체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정 3동 넓은들 어린이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조성됐습니다. 양천구는 어린이공원을 넓고 입체적인 놀이공원으로 리노베이션해 이번 달부터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넓은들 어린이공원은 오래된 시설과 도로 연접의 위험성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으로 재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양천구는 넓은들 어린이공원을 마운딩 형태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노베이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가 제26회 은평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구민을 선정해 은평 대상을 시상했습니다. 수상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구민의 귀감이 되는 구민 6명입니다. 은평구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 공모를 받아 은평대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투표를 거쳐 6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